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이고요. 여기서 생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오래 들으셔서 힘드실 것 같아서 제 설명을 좀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물보다는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진입하시고 이제 자연과학에 대해서 사실 1차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산재죠. 산재하고 민법이고, 자연과학은 통과하기 때문에 적정한 점수를 잘 디자인하셔서 최단시간 내에 저희 목표한 점수를 맞으시고 패스를 하셔야 되고, 2차 이후에는 자연과학은 접하실 일이 없죠. 그래서 되게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과학은 중요도는 낮지만 전략은 더 잘 짜셔야 됩니다. 민법이나 산재는 전략도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시고 교수님들의 길을 잘 따라가시면 되는데, 자연과학은 짧은 시간 내에 목표 점수를 달성해야 되는데 실수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략 부분을 좀 자료를 만들었고요. 자료가 양이 되게 많죠. 오늘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좋은 생물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네 과목의 특성을 알아야지 그 네 과목에서 자연과학, 생물이 차지하는 위치나 특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과목의 기출문제들을 다 풀이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만든 자료입니다. 좋은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자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내용을 만들어서 설명을 했었고요. 올해 한 4월쯤에 했었고 자료도 많고 설명 내용이 길어서 한 1시간 반쯤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그 엘리사스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내용이 좀 많아서 이제 목차가 있고요. 앞쪽 부분은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고, 중간 부분은 자연과학에 대해서 좀 충고, 재현, 또 전략,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고, 사실 여러분들은 네 과목의 특성을 잘 아셔야 돼요. 뭐 산재도 세 과목을 보셔야 되지만 같은 법학이기 때문에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자연과학은 네 과목이 좀 많이 다르죠. 기본 특성을 잘 아시고 접근 방법을 잘 정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재를 했고, 실제 이제 분석한 부분은 아래쪽이고, 그다음에 생물에 대해서, 생물은 특히 네 과목 중에서 이론의 양이 사실 가장 많습니다. 물리나 화학은 계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게 어렵지만, 생물은 이론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뭐 생물은 무조건 다 열심히 해서 좋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웬만큼 맞추겠다, 안 됩니다. 생물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4주. 그 이상 투입하시면 민법이나 산재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 이상 투입하시면 안 되고, 짧은 시간에 접근하셔야 되는데 이론의 양이 많기 때문에 핵심 영역이 어딘지, 이 영역에서는 어느 깊이까지 나오는지를 초반에 빨리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게 밀도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공부하시면 생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길을 잃습니다. 열심히 1회독, 2회독하고 기출문제도 못 푸시는 사태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뒤쪽에 좀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부분에서 일단 좀 정리를 해놨는데, 아셔야 되는 핵심은 일단 여기 최근 3년이죠. 19년, 20년, 21년 하고 그 이전 9년 산인공에서 통계치를 제시하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실 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요 이전 9년을 페이즈 1이라고 부르고 최근 3년을 페이즈 2라고 부르는데, 일단 민법, 산재, 자과 세 과목 다 특징은 컷이 다 높아졌죠. 이때는 컷이 70에서 75 사이였고 뭐 67 정도 되는 해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78, 81, 77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민법, 산재, 자가 다 쉬워졌습니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쉬워졌기 때문에 컷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근데 이 자료 내용 보시면은 이 페이즈 2의 경향성하고 페이즈 1의 경향성을 같이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 분석을 하고요. 이유는 2022년에는 아무래도 페이즈 2에 가깝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페이즈 1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페이즈 2에 대해서만 대비를 하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경향성을 다 넣어놨고요. 페이즈 2는 많이 쉬워졌고,
응시자의 평균 점들도 다 높아졌고 꽈락률도 낮아졌습니다. 근데 페이즈 1의 경우는 좀 많이 다르고 민법이나 산재 같은 경우는 꽈락률이 30%를 넘는 경우가 별로 없었죠. 아예 없었죠. 근데 자과의 경우는 꽈락률이 9개년 중에 30%를 넘는 게 5개년인가? 뭐 60%, 41% 이런 때가 있었죠. 굉장히 꽈락률이 높았습니다. 뭐 이 시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행인데 이 시기로 돌아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 세 과목 중에 자과 중요도는 가장 낮지만 자과 때문에 60%가 떨어지셨죠. 근데 자과가 45점이다. 그럼 그분들도 떨어지셨겠죠. 예. 그런 시기가 있었고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됐고 트렌드를 어떤 시험이든 트렌드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페이즈 1의 시기하고 페이즈 2의 시기를 요약해서 보시면 컷이 이렇게 7점이 상승했죠. 많이 상승했죠. 민법 4점, 산재 5점, 자과 7점 이상. 자과가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페이즈 2의 시기와 같이 자과가 출제됐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예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다음 이거는 이제 보실 수 없는 귀한 자료가 돼버려서 한번 꼭 소개시켜 드리는데 산인공은 민법 산재 자과 세 과목에 대해서 응시자의 평균은 매년 공지를 합니다. 그런데 합격자의 평균은 공지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해만 2016년에 페이즈 1의 시기인데 좀 컷이 높으니까 좀 쉬웠을 때죠. 그때만 굉장히 자세한 통계치를 공지를 했습니다. 합격자의 평균까지. 그런데 얼마 후에, 뭐 2, 3년 후에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구하고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보셔야 되고, 그때 당시에 응시자의 평균하고 합격자의 평균이 같이 나와 있죠. 훨씬 높죠. 네. 산재는 85, 민법은 89, 자과는 66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페이즈 1의 시기에 자과 합격자의 평균이 66점이었으니까 7점 상승하면, 근데 합격자는 응시자보다는 조금 상승했겠죠? 그럼 한 6점 상승했다고 보면 70점대 초반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페이즈 2의 시기에는 자과 합격자의 평균 한 70점대 초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내년 2월이나 그 다음에 2월에 자과 1.2점을 받으시면 굉장히 훌륭한 점수로 합격하시는 거고 65점 받으셔도 훌륭한 점수입니다. 예, 민법과 산재만 받쳐주면 자과에 집중해서 좋은 점수로 뭐 1차를 합격하시겠다, 좋은 전략이 아니죠. 당연히 산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 민법을 잘 하셔야 민소법을 잘 하시겠죠. 60점 맞으셔도 됩니다. 민법하고 산재가 90 받쳐주면 60점 맞으셔도 240이니까 평균 80으로 훌륭하게 합격하실 수 있죠. 자과의 패러독스라고 부르는데 말씀드린 대로 자과는 1차에서 중요도는 낮지만 영향력은 그동안 굉장히 컸었고, 그 다음에 자과는 민법 산재 공부한 다음에 보통 자과를 시작하죠. 짧은 시간에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전체 과목이 휘둘리는, 그래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죠. 실제 자과 4과목 물화 생지에 내가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물리는 몇 분 안에 풀겠다, 화학은 몇 분 안에 풀겠다, 그 시간, 그 다음에 뭐 집중 학습해야 되는 영역, 학습 방법, 자신의 전공에 따라 특성에 따라 방법들이 초기에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상 중간 부분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물화 생지를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한 과정을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부분이고요. 4가지 과목에 대해서 13년간 기출문제를 분석을 했고, 4가지 팩터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18페이지인가? 네, 18페이지네요. 그래서 문제 풀이 시간. 이거는 이제 실전에서 내가 화학 문제 3번을 풀 때 30초가 걸리는지 1분이 걸리는지 3분이 걸리는지 그 풀이 시간이죠. 난이도 상중하. 그다음에 NT라고 부릅니다. Not typical problem이죠. 짱돌 문제나 블루이터라고 하는데 강의에서 쓰기엔 좀 용어를 순화시켜야 돼서 저는 NT 문제라고 부릅니다.
풀기 힘든 문제죠. 네. 그리고 DF는 실전에서 3분 이상, 그리고 난이도가 중상이면 실제 거의 못 푼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식별을 했습니다. NT의 경우는 생물의 경우 생물 전공자가 아니신 분이 4주를 공부하고서 과연 이걸 맞출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공자의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이다. 이런 관점에서 좀 식별을 했고요. DF는 3분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자료에 나오는 풀이 시간은 거의 전공자가 풀었을 때 시간입니다. 그래서 2분이다 그러면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전공자가 아니면 한 3분, 3분 30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의 극한의 시간을 넣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전체 서머리 테이블은 이와 같습니다. 물리는 한 15분, 화학은 20분, 생물은 9.5분, 지학은 7.2분 정도 되고요. 근데 생물하고 지학은 실전에서 문제풀이 시간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시면 두 과목 합쳐서 15분 돌파 가능하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10분도 돌파 가능하고 충분한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학은 10개 거의 맞으셔야 되고, 생물은 비전공자면 7개, 최근 트렌드에 따르면 8개까지도 가능하죠. 전공자는 물론 만점을 노리셔야 되고. 근데 문제는 물리하고 화학의 문제풀이 시간은 어마어마합니다. 실전에서 겪어보시면 화학 20분이지만 비전공자면 거의 30분 보셔야 되고, 화학 문제 다 푸시는 분들은 전공자 말고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압박이 엄청 심하죠. 그리고 계산 문제들이라서 3분 동안 풀었는데 틀렸다. 그럼 패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물리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 두 과목은 실전에서의 시간 압박이 어마무시하다고 보셔야 되고, 그냥 물리 풀었더니 잘 풀려, 화학 풀었더니 잘 풀려 그 수준 갖고는 대응이 안 됩니다. 풀이 시간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기출문제나 객관식 푸시면 아무리 잘 풀어도 5분 동안 풀면 의미가 없죠.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난이도는 네 과목이 같이 어려운 해가 있었는지 확인을 했는데 서로 비껴나가는 것 같고요. 자, NT 문제는 다른 과목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생물이 어마무시했죠. 생물은 원래 영역도 넓은데 난이도를 높일 때 황당한 부분의 지엽적인 문제나 좀 지엽적이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내버립니다. 그거를 페이지 2의 시기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페이지 1의 시기에는 거의 30%에 육박하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실전에서 비전공자는 거의 못 맞춥니다. 어차피 한 달 갖고는. 전공자도 헷갈리는 문제들이고, 전공자는 그래도 헷갈려도 감이 있으니까 맞추실 수도 있지만, 비전공자는 사실 어려운 문제들이었고요. 그럼 DF 문제는 역시 3분 이상, 난이도 상중은 역시 물리화학이 많고, 화학이 더 많습니다. 물리화학 두 개를 비교하면 화학이 더 어렵고 시간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화학 전공자가 아니라면 물리에서 조금 더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개를 따졌을 때. 자, 실제 테이블들이고 최근 3년에 네 과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죠. 근데 물리하고 화학은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낮아지진 않았어요. 난이도는 유사한데 문제 풀이 시간이 좀 합리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같은 경우에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계산 스텝이 길어지죠. 스텝이 2개일 때하고 스텝이 5개일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스텝을 늘리면 화학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물리도 마찬가지고. 그 스텝들이 좀 줄었어요. 특히 물리화학에서 2가지 영역을 합쳐서 스텝을 늘린다. 굉장히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좀 지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NT 문제는 역시 생물이 문제였죠. 여기 최근 3년은 NT 문제들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출제 영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생물을 비전공자가 몇 개 맞춰야 될까요? 할 때 저는 보통 6개면 만점입니다. 그 이상 이쪽 NT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영역을 공부한다? 커버 못합니다. 어차피. 그랬었는데 지금은 NT 문제들이 잘 안 나오고 있고, 그 정도라면 비전공자도 핵심을 열심히 하시면 생물도 8개 보실 수 있고, 운 좋으면 9개 가실 수 있죠. 그래서 페이지 1과 페이지 2의 핵심은 NT 문제들이 안 나온다. 근데 모릅니다. 다시 나오게 될지도 모르고. DF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쭉 분석한 내용들이라서 시간이 되실 때 쭉 내용을 한번 훑어보시면 되고요. 물리화학 2가지만 실전에서 문제풀이 시간이 압박이 크기 때문에
그 물리하고 화학이 같이 어려운 해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서로 좀 비껴 나갑니다.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어려웠던 해인데, 물리가 어려우면 그래도 화학은 좀 쉽고, 화학이 어려우면 물리가 쉬웠습니다. 그다음 난이도 분석을 했는데 상중하로 했죠. 근데 실전에서 화학 문제 하입니다. 상중하 중에 한데, 하지만 스텝이 길어서 풀 때 5분이 걸린다. 그러면 실전에서 난이도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정을 해줬고, 그래서 화학을 푸는데 20분을 기준으로 해서 40분이 걸린다. 그럼 물리를 못 풀겠죠? 그러면 난이도가 200%로 증가하게. 30분이 걸린다? 그럼 150%로 증가하게. 그래서 처음에 상중하를 다시 보정을 해줬습니다. 한 것은 결국 이 테이블을 보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몰화생지 가장 어려웠던 해 붉은색, 그 다음은 주황색 이런 식으로 쭉 표시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여기 꽈락률이죠. 예. 자과 꽈락률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물리나 화학이 어려웠던 해 이제 꽈락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패턴이 나타났고, 생물이 어려웠던 해 그리고 지학이 어려웠던 해 꽈락률이 높습니다. 화학은 거의 영향을 안 미칠 정도.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자면 13년간 응시자의 자과 평균은 50점이에요. 그 얘기하고 같이 합쳐보면 대부분의 응시자분들은 지학에서는 당연히 8개, 9개, 10개를 맞을. 그렇게 못 맞으면 사실 자과는 바라보기 힘듭니다. 지학은 난이도도 낮고 하니까 무조건 전략 과목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대부분 8개, 9개를 맞추시고 나머지 점수는 생물에서 좀 가져가시고 물리화학에선 많이 못 가져간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패턴하고 다르게 가져가셔야지 합격을 하시는 거고, 근데 이 패턴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근데 그 패턴에서 약간 더 득점을 해서 점수를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지학은 난이도가 13년 동안 변했지만 지학 난이도 변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학의 난이도 변화하고 비교하면 그냥 똑같았어요. 난이도 똑같았고 제일 쉽습니다. 4과목 중에. 시간 투입하면 가성비 가장 높습니다. 무조건 10개 생각하셔야 되고요. 생물은 나티피컬은 이제 앞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NT 문제는 비전공자는 보시지 마시고 티피컬 전형적인 문제에서 상을 뺐고 중하에 집중하시면 10문제 중에 7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NT 문제도 안 나오니까 8문제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황당한 영역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거 빼시고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얘기죠. 물리화학은 하 문제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상중하 중에 하 문제만 집중해도 11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학 9개 맞으시고 생물 7개 맞으시고 11개 맞으시면 27점이니까 67.5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영역에 집중하시는 게 맞고, 물리화학은 일단 물리를 더 한 2개 정도 더 득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70점이면 충분히 합격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70점 만들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버리실 걸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할 수 있고, 일단 물리화학은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아니라서 함부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공부하실 때 문제를 푸시면서 난이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실제 시간이 2분 걸렸는지 30초 걸렸는지 다 체킹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풀이하다 보시면 유형별로 시간하고 난이도가 나오겠죠. 거기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물리하고 화학에서 핵심은 내년 2월에 시험장에 가셔서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이 문제를 보고 이거 1.5분짜리 난이도 중 풀 수 있어 없어? 일단 버려야 돼. 그걸 빨리 판단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트레이닝이 되도록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다음 생물은 기출문제 테이블을 넣었습니다. 13년치고 좌측이 그 교재마다 편제는 다르지만 편제고 제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생물은 특히 기출문제를 처음에 기본 강의 들으신 다음에 기출문제를 최소한 3번 정도 풀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3번은 연달아서 3번을 풀면 금방 풀립니다. 그게 아니고 텀을 주고서 한 2주, 3주 텀을 주고 기출문제 풀고 2주, 3주 후에 풀고
되게 쉽게 풀렸는데 잘 안 풀립니다. 그거를 한 3번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생물은 영역이 넓기 때문에 머릿속에 매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시 되는 영역이 어딘지,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딘지, 어느 깊이까지 가는지가 머릿속에 박히면 기본서를 공부하실 때 정확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필요한 거고요. 일부러 제목을 다 넣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고려해서 제목을 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기억이 훨씬 많이 납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기출문제를 풀 수 있다가 아니고 기출문제가 어떤 패턴으로 나왔다, 정성적으로 어떻게 출제됐다까지 기억이 나시면 제대로 공부하신 거고, 그 맵핑을 이용해서 기본서를 보시면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좌측은 분류를 해놨는데 카테고리 1부터 쭉 분류를 했습니다. 얘는 편제가 아니라 출제 경향에 따른 거고요. 뒤쪽에 설명을 쭉 달아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핵심은 이 앞부분은 기초적인 생물의 물질,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에 관한 거기 때문에 기출되든 안 되든 무조건 어느 수준까지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뒷부분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핵심은 여기 파란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은 난이도가 적정하게 너무 어렵지 않게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는 확실한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뒤쪽에 여기 주황색 부분들은 분류학과 진화 생태 쪽인데, 여기는 사실 꿀 빠는 영역입니다. 여기는 공부하시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 문제들도 특별한 문제를 제외하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기는 쉽게 정복해서 무조건 득점하셔야 되고, 인체생리학 부분인데, 인체생리학은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하게 쉬웠다가 전공자도 모를 정도로 어려웠다가, 그다음에 특정 출제되는 부분도 굉장히 편중되어 있고, 왜 이렇게 출제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앞으로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 커버할 수 없습니다. 실제 여기 나온 것보다도 이 수준으로 문제들을 만들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직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00% 커버해서 하겠다? 그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실 부분은 이 부분, 아까 파란색 부분, 우측은 확실히 득점을 개런티 하시고, 여기는 핵심에 집중해서 방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경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생물은 좀 시사성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서에 없어도 나오는 것들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올해 2월에 나왔는데 제목만 코로나 바이러스고 내용은 PCR 문제였기 때문에 언제든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제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본 강의는 했고, 기출 문제 풀이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기출 문제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 집중해서 핵심 이론들을 정리하게 강의를 했고, 10월 말에 다시 그러니까 1차, 2차로 나눠서 10월 말에 다시 강의를 합니다. 기본서 공부하신 다음에 꼭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그리고 무료니까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2월 정도에 방금 말씀드린 코로나 특강을 할 겁니다. 코로나는 시사성 문제 중에서도 독특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까지 다루게 될 거고,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때 코로나 말고 시사성 테마에 대해서, 시사성 테마는 기본서에 보통 안 나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출제했을 때 맞출 수 있는 지문이 몇 개 없어요. 그럼 지문을 뽑아보면 몇 개 안 됩니다. 그것만 공부하시면 전공자도 공부 안 하면 못 맞춥니다. 그렇지만 비전공자도 공부하시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전략 부분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고, 전략에서 처음 입문자시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물화생지 이제 3교시에 시험을 보실 때 물리부터 푸시면 안 됩니다. 생물, 지학, 비계산 문제부터 푸셔야 됩니다. 시간 때문에. 그리고 물리학 중에 자신 있는 것 푸셔야 됩니다. 그 내용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